이동의 촉 시간입니다. 촉가이드 오창석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창석입니다. 네, 확진자가 연일 많이 쏟아지고 있는데 오늘 자정 기준으로는 2,000명은 안 됐습니다만 1,990명이니까 2,000명 가깝다고 보고요. 이렇게 거리두기만 계속해서 과연 잡히겠느냐, 한계론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거리두기해서 확진자 수만 집계하는 게 아니라 사망자라든가 중증 환자를 관리하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되려면은 일단 백신을 많이 맞아야 되는데 네. 최소한 60% 이상 국민들이 맞아줘야 되지 않을까. 근데 지금 예약률이 조금 떨어진다고 해서 좀 걱정인데 오창석 평론가는 얀센 백신 맞았죠? 한 번만 맞으면 되는 거. 네, 저는 예비군 민방위 특혜를 좀 받아서 얀센 1회차 백신을 맞았고 실제로 기사를 살펴보면 위중증 환자 그리고 사망률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다라는 기사가 네. 있고요. 또 오늘 같은 경우는 정부가 내년에 화이자 3천만 회분 도입한다라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인지 홍준표 의원 같은 경우는 벌써 위드 코로나를 선언하겠다라고 SNS에 표명하기도 했었는데 말씀하셨다시피 그 상황으로 가기 위해서는 전 국민이 어느 정도 백신을 충분히 맞아야만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제가 오늘 오프닝 때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은 제가 오늘 12시에 2차 백신을 완료를 했습니다. 1차 아스트라제네카, 2차 화이자로. 교차 접종하신 거군요. 예. 그래서 지금 아파요. 그 기억나십니까? 한 2달 전에 제가 아파서 그날 쉬었다고 했을 때 예. 스케줄 취소했다고 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기억이 오늘 저녁에 기억이 안 나네요. 인터넷에 다 나와 있습니다. 예. 오늘 저녁에 푹 쉬셔야겠네요. 그러면 지금 아프다니까요. 약을 복용하셨나요 혹시? 안 먹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아프기 때문에 오늘은 오창석 씨가 말을 많이 해주세요. 예, 제가 많이 하겠습니다. 예. 일단 먼저 국민의힘 얘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이제 8월 30일, 31일 양일간에 거쳐서 대선 예비 후보 등록을 가지게 됩니다. 그 전에 경선준비위원회, 이른바 경준위로 줄여서 부르죠. 전권은 이제 서병수 의원이 가지고 있는데 이 경준위에서 이 후보 등록 전에 이 정책 발표회 같은 걸 한 2차례 진행하자. 라고 얘기를 했고 그 후보 등록 후에는 흔히 말하는 토론회를 계속해서 하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찬성하는 후보도 있고 반대하는 후보도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갈등이 좀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기현 원내대표가 휴가를 쓰고 상주에 내려가 있는 이준석 대표를 찾아가서 이 부분에 조정이 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후보 토론회를 발표회로 전환하자라고 하면서 다른 후보들이 반발하는데 중요한 거는 윤 전 총장의 행보인데 윤석열 전 총장 같은 경우는 이 발표에도 참석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원래는 토론회였다가 네. 특정 후보가 반대한다고 해서 발표회로 바꾼다. 그럼 다른 후보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사실 이때부터가 벌써 한 후보를 위한 특혜처럼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근데 경준이가 월권을 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만 민주당도 마찬가지고요. 이름만 다를 뿐이지 다 경선 준비하는 그룹이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거기서 사실 정하면은 당원이라면 따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사실은 이제 경선과 관련돼서 경선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당대표가 이 전권을 위임해 준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당대표는 선출로 뽑힌 것이기 때문에 그 과정을 따라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계속해서 갈등이 표출이 되니까 결국은 다시 이준석 당대표와 윤석열 후보의 이 세력 싸움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컷오프가 2번 예정돼 있잖아요. 네. 근데 컷오프를 하기 전에 기준이라고 할 게 다른 게 별게 없으니까 면접을 봐서 컷오프 할 수도 없는 문제고.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여론조사로 하는데 그 여론조사는 참여하는 국민들은 뭘로 판단하느냐. 역시 가장 좋은 거는 또 가장 쉬운 건 토론 아니냐. 네. 그렇게 판단했던 것 같고 이 대표도 또 토론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사람이니까 네. 물론 이 결정하는 데에서 경준위에서 결정하는 데에서 이준석 대표가 입김이 작용되지 않았다고 합니다만 어쨌든 그런데 특정 후보 입장은 또 이해가 가죠. 지금 정치권에 입문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지지율은 가장 높다. 그러면 네. 다른 후보들이 일방적으로 공격에 나설 텐데 그걸 과연 스무스하게 방어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본선 가기도 전에 예선에서 많이 틀릴 수도 있겠다. 이런 걱정을 하면은 토론을 조금 미루고 싶겠죠. 네. 그렇지만 이게 이런 식으로 당대표하고 불협화음을 일으킨다면 그 국민의힘 전체 안 좋은 영향이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조절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언론에 각 캠프라든가 네. 각자의 주장을 언론에 내고 하지 말고 만나서 얘기해라. 그래서 수습할 필요가 있다. 또 이 대표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화가 날 만하죠. 탄핵 이야기까지 나왔으니까 특정 그렇죠. 캠프에서. 네. 그리고 뭐 그 캠프에 소속된 사람들이 뭐 의원 흔들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화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렇다고 해서 일일이 거기에 대해서 다 대응하면 그것도 모양새 좋지 않거든요. 네. 그 집안 싸움 하는 걸로 비춰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 대표가 이게 처음도 아니고 한두 번도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누군가가 본인을 저격하면 거기에 대해서 바로 SNS에서 반격하거든요. 네. 2차, 3차 서로 주고받는 것까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이게 이제 이 대표 특유의 논쟁에서 지지 않겠다 그런 생각인데 당 대표쯤에 모든 사람들 아울러야 되거든요. 그래서 좀 억울한 부분, 기분 나쁜 부분이 있더라도 참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요. 송영길 대표가 당 대표 되고 나서 민주당 의원들이 엄청나게 비판 많이 했지 않습니까? 네. 그 180명 중에 송영길 욕 안 한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때마다 송영길 대표가 SNS나 이런 데서 즉각 반응하면 민주당이 제대로 돌아가겠습니까? 벌써 뭐 집안 싸움 이런 기사들이 도배가 됐었겠죠. 그럼요. 네. 네. 그리고 뭐 언론은 쓰기 좋잖아요. 그렇죠. 싸움은 뭐 사실은 이제 정치권 내 싸움으로 헤드라인 뽑기가 참 쉽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가 당대표가 모두 일일이 대응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런지 오늘부터는 뭐 기자들의 통화도 잘 안 받는다. 그러니까 뭐 대응을 너무 해서 이걸 더 크게 키우지 않겠다라는 의지로 비춰질지 모르겠는데 중요한 건 휴가 끝나고 돌아와서는 또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제 그 신주호 의원 발언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가 질책을 했다. 네. 경고를 줬다. 그리고 이 대표한테 전화를 했다고 했잖아요. 사과했다고. 네. 근데 이 대표가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나는 사과라는 단어를 들은 적이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사실 전화한 자체가 사과예요. 그렇게 받아들여야죠. 그거를 사과 아니다. 들은 적 없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확전이지. 네. 그래서 아마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이런 말 한 것 같은데 지금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뿐만이 아니고 저 같은 뭐 정치 전문가들도 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네. 그래서 오창석 씨 말대로 당분간은 이 대표가 아마 확전을 피할 겁니다. 피하는데 그 리더십을 갖는다는 게 이렇게 논쟁하고 뭐 토론하고 투쟁해서 쟁취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은 부드러운 카리스마라는 것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이 대표가 조금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분명히 당대표 흔들기는 있으니까 그 좀 잘 이겨나갔으면 바람이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홍준표 의원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홍준표 의원이 자신의 이제 SNS에 이제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이제 검찰 재직 시절에 단일 사건 수사로 5명이나 극단적 선택을 한 사례가 있다. 이 수사에 대해서 반성해야 한다. 석고대죄해야 한다라는 글을 일단 하나 남겼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준석 대표를 유승민계로 폄하하지 마라. 물론 그가 유승민 의원실의 인턴 비서로 출발을 했지만 지금은 당대표가 되었다. 청취를 얻어납니다. 유승민 대표든 한 번도 당대표를 해보지 못했는데 그걸 뛰어넘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약간은 두 사람을 다 디스하는 듯한 글을 남기면서 전체적인 맥락은 또 윤석열 후보에게 이준석 당대표를 흔들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홍준표 의원은 뭐 목적은 대통령밖에 없죠. 네. 그런데 지금 야권에서 1위 후보 그것도 집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굴러온 돌이잖아요. 네. 굉장히 못마땅할 거예요. 본인은 재수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지지율 1위 후보가 요즘에 지지율이 빠지는 모습이 보여요. 그리고 2등은 홍준표 본인이란 말이에요. 네. 그리고 최근 조사에서 갑자기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윤석열만 중도에 하차가 되면 내가 국민의힘 후보로 대통령 나간다. 그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유승민 후보는 지금 전혀 지지율의 변동이 없단 말이죠. 네. 그런 자신감도 있기 때문에 이런 발언을 한 거고 게다가 상대당에서 이재명 후보 올라올 것 같은 생각이 들잖아요. 네. 지금 시점에서는. 그러면 홍준표 의원 입장에서는 해볼 만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난번에는 당이 괴멸적 타격을 받았고 대통령이 탄핵된 상황이었었는데도 내가 문재인 후보랑 싸워서 2등 했다.
그런 자신감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당이 좀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이 대표가 리더십에 상처받지 않고 어느 정도 꾸준히 유지된다면 내가 이재명과 싸워서 이길 수 있다. 그래서 최근 SNS 등등에서 이야기하는 거 나보고 막말이라고 하는데 이재명은 쌍욕이다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탄산 음료 시리즈 아니에요? 서로 사이다와 콜라를 주장하고 그러니까 있죠. 이재명 사이다, 홍준표 콜라. 네. 그런 탄산 시리즈로 갔을 때는 내가 불리하지 않다. 이런 판단이기 때문에 윤석열만 주저앉히면 된다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윤석열을 공격하는 거죠. 네. 그럼 앞으로도 계속해서 진행될 거고 토론회에서는 그럼요. 더 심하게 붙을 가능성이 그렇죠. 높아졌네요. 예. 네.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후보 동향을 좀 살펴보면 어제였습니다. 코로나19 대책 마련을 위해서 전문가 간담회 같은 걸 가졌는데 여기에 대해서 코로나19라는 표현 대신에 우한 바이러스라고 표현을 해서 논란이 좀 됐습니다. 사실은 우리나라 이 코로나19가 처음에 확진자가 발생하고 그리고 대구 신천 지발 대규모 확산이 벌어졌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보수 시사평론가들 또 보수에 몸담고 있는 정당 의원들까지도 우한 바이러스라고 얘기해야 된다. 중국 눈치 보냐 중국 막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다가 이게 전 세계적인 팬데믹이 되고 나서부터는 아예 이 얘기를 안 하게 됐습니다. 모두 코로나19 바이러스라고 얘기하게 됐는데 이 이야기를 지금 언급했단 말이죠. 결국은 이 단어는 우리나라의 극우 매체 또는 이제 극우 유튜버들이 주로 사용하는 표현인데 이걸 단순히 실수라고 보는 것이 맞을까? 아니면 그쪽에 매몰돼서 그런 컨텐츠를 자주 보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 맞을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제가 오늘 출근하기 전에 지금 우리 아들이 8살인데 방학이어서 네. 같이 TV 뉴스를 보고 있었어요. 근데 이 뉴스가 나왔는데 8살짜리 아들이 우한이 아니고 코로나 아닌가? 그러더라고요. 8살 아이도 아는 얘기 아니에요? 네, 그렇죠. 이게 신장식 변호사가 우리 방송에 나와서 꽤 오래전부터 얘기했습니다. 윤석열 후보, 당시에는 후보 아니죠. 윤석열 전 총장은 그 특정 유튜브만 보는 것 같다. 거기서 주장하는 거 똑같은 주장을 한다고 했거든요. 지금 오창석 씨도 그런 의문을 제기하는 거 아니에요. 네, 왜냐면 사실 이 표현을 안 쓰거든요. 지금은 아무도 안 쓰죠. 네. 그리고 이걸 쓸 이유가 없어요 지금은. 그리고 당시에 문 걸어 잠궜던 국가도 지금 대한민국보다 확진자가 3배, 4배 나오고 있는 현실이에요. 네. 그러니까 의미 없는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 이야기하는 게 방역에 도움이 됩니까? 전혀 안 되죠.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얘기를 했어요. 이게 보수 젊은 층에서 중국 좀 혐오하는 그런 정서가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아마 조금 이용하려고 했던 거 아니냐. 만일 전략적이었다면. 반중 정서를 좀 자극하기 그렇죠. 위해서. 만일 전략적이었으면 그런 거고 그렇지 않다면 자연스럽게 특정 유튜브를 보면서 거기에서 나온 논리, 이론이 나도 모르게 머릿속에 들어간 거죠. 두 개 다 어쨌든 좋지 않은 겁니다. 이게 사실은 제가 오늘 이 방송 오프닝을 하면서 홍준표 의원이 위드 코로나라는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걸 언급했었는데 같은 정당의 다른 보수 후보도 이제 이런 표현을 쓰지 않고 그리고 최초의 WHO에서 이 표현을 쓰지 말자고 했었던 것이 특정 지역에 비하나 편견을 줄 수 있다. 한국 전쟁 이후에도 한국 열병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그런 표현을 이제 안 쓴다라고 하면서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얘기를 한 건데 아직도 이런 표현을 썼다는 것 자체가 조금 의문이긴 합니다만 실수이길 바랄 뿐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만약에 한쪽 특정 세력에게 경도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앞으로 나올 메시지도 비슷한 수준의 메시지가 나올 수밖에 없어서 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네, 제가 어제 그 우리 방송에서 여론조사 전문가들과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서 했던 이야기가 있어요. 윤석열 후보가 계속해서 설화를 일으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지지율이 그렇게 크게 빠지진 않았다. 조금 빠지긴 했습니다만 그 이유가 반문재인 그러니까 문재인 가지고는 안 된다 혹은 민주당 가지고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정권 교체가 필요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래도 윤석열 후보를 의지하고 믿고 거기다 기대를 걸고 있기 때문에 지지율이 계속 설화를 일으키지만 빠지지 않는다 이런 거였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계속 설화를 일으켜서 언론의 해자가 되면 어느 순간은 걷잡을 수 없이 확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캠프에서 후보님에서 계속해서 받들지 말고 이런 거는 좀 지적해 줄 필요가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수 후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죠. 최재형 캠프에서 중도 사퇴설이 거론되고 있다라는 기사가 오늘 오후에 나왔는데 그 기사 내용 전문을 보면 캠프 관계자는 중도 사퇴해야 한다라는 걸 건의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고 또 다른 문단에는
그런 이야기는 없다라고 화냈다라는 내용도 나와 있습니다. 지금 지지율도 좀처럼 오르지 않고 사실은 윤석열 후보가 이제 실언에 휩싸일 때마다 이 지지율을 그대로 받아올 수가 있었는데 전혀 받지도 못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캠프 내부에 동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실제로 이 최재형 후보가 중도 사퇴할 가능성 어느 정도로 보시나요? 근데 이런 얘기가 뭐 어쨌든 흘러나와서 언론에 보도됐다는 것 자체가 어처구니 없는 거죠. 지금 네. 캠프 꾸린 지 며칠 됐다고 이런 얘기가 나옵니까? 채 한 달이 되지 네, 않았죠. 이게 말이 안 되는 건데 김대중 대통령 이후로 준비된 대통령이란 말은 다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됐어요. 네, 그러니까 대통령 나올 사람은 뭐든지 다 준비가 돼야 한다. 근데 최재형 후보 최근에 2번 연속이나 내가 준비가 안 돼 있다 그런 모습을 국민들한테 내비쳤잖아요. 네. 뭐 조금만 까다로운 질문 들어오면 그건 아직 준비가 안 돼 있다. 답변 못 하겠다. 공부를 좀 더 해보겠다. 그렇게 됐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한테 준비가 안 된 대통령이 아니냐, 후보가 아니냐 이런 인식이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지지율 정책. 지지율이 좀처럼 오르지 않는다. 지금 계속 이렇게 한 자릿수로 가다 보면 언제 역전하겠느냐 뭐 이런 우려감. 또 세 번째는 후원금. 윤석열 또 이재명 며칠 만에 뭐 다 모았다 했는데 지금 후원금이 제대로 안 모이고 있거든요. 네. 대통령 선거는 돈의 전쟁입니다. 그렇죠. 돈이 굉장히 많이 네. 들어갑니다. 선거 치러봐서 아시잖아요. 그렇죠. 돈 없으면 선거 못해요. 뭐 그런 것들. 그러니까 캠프 사람들은 알죠. 이렇게 안 모이나? 큰일 났는데 뭐 이런 생각들. 그리고 또 네 번째로 이야기하면 준비가 안 돼 있다 하더라도 저 사람은 인품은 훌륭하다. 박수 받을 만한 사람이다. 파도 미담만 나온다. 집안 자체가 애국자 집안이다. 얼마나 애국자 집안이면 가족 모임에서 애국가 부르고 국회에 대한 경례를 하느냐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최근에 독립운동가라고 알려졌던 조부가 독립운동가 아니라더라. 네. 더 나아가서 중조부는 총독부로부터 표창을 받았다더라. 네, 민족문제연구소에서 얘기를 했죠. 그렇게 되면 애국자 집안이 아닌데 이렇게 되잖아요. 정반대의 결과죠. 애국자 집안이 아닌데 왜 그렇게 모일 때 애국가를 부르고 국회에 대한 의례를 하냐. 국민 의례를 하냐.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이미지까지 무너진다. 그러니까 이런 한 4가지 이유 때문에 캠프 자체가 흔들리고 캠프 자체가 흔들리다 보니까 이런 말들이 바깥으로 새어나왔다라고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위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지 좀 지켜보고요. 여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민에게 100%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른 당내 주자들이 즉각 반발했는데요. 정세균 전 총리 같은 경우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반역이다라고 얘기했고 조선시대입니까? 이낙연 캠프에서는 다른 시도와 형평성에 관련해서 좀 다르다. 이거 좀 심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 이 상황에서 만약에 100% 재난지원금 지급한 거 잘못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지방자치를 실현하는 입장에서 도지사의 역량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이재명 후보가 지금까지는 전 도민 재난지원금 안 하다가 지금 갑자기 대통령 선거 앞두고 정부 방침과는 달리 하겠다라고 한다면 비난받아 마땅하죠. 갑자기 처음 한다면. 처음 했다면. 네. 그런데 대통령 선거랑 상관없이 계속해서 이걸 했었거든요. 계속해서 작년부터 주장을 해와서 네. 실현했었던 거죠. 주장도 했었고 10만 원씩도 줬잖아요. 다. 네. 예. 그렇게 했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이렇게 공격하는 게 좀 안 맞을 수도 있다. 또 이게 결국은 지금 경선이니까 민주당을 지지하는 지지층이 이 누구 손을 들어주는지 판단이 될 거예요. 네.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정세균 후보는 국무총리 또 이낙연 후보도 국무총리 당대표 했었어요. 네. 근데 민주당 지지자들이 전국민 재난지원금 줘야 된다고 계속 요구를 했었잖아요. 근데 이 두 분이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두 분이 결국 반대해서 안 된 거예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그게 그럼 왜 민주당 지지층들이 다 찬성하는 거를 왜 이 두 사람 반대했느냐? 그걸 관철시키면 이 전국민 재난지원금 이거는 하게 되면 이재명 표니까 이재명이 박수 받을 것 같다. 이런 두려움 때문에 사실은 좀 안 했다는 이야기도 있잖아요. 지금 와서 그럼 이걸 가지고 비판을 하면 과연 민주당 지지층들이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네. 저는 결국은 경선에 민주당 지지층들이 참여해서 하는 거니까 그 사람들이 판단할 거라 보여집니다. 네, 마지막에 짧게 이재명 캠프에서 경선 승복 제안을 했습니다. 이제 어떤 후보로 선출되든 다른 캠프에서는 모두 승복하자. 승복 선언을 하자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낙연 캠프에서는 당연한 걸 왜 얘기하는지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불복 프레임을 중단하라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재명 캠프 측의 경선 승복 제안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맞을까요? 아니면 이렇게 불복 프레임을 중단하라고 맞서는 것이 맞을까요? 이게 그 서른 의원이 사실은 실수를 한 건 맞죠. 오해가 예. 될 만한 발언이 있었죠. 맞는데 이재명 캠프 쪽에서 이걸 이용하는 것도 맞아요. 불복하는 거지. 불복이지 불복 이렇게. 네. 예, 그걸 또 이용하는 것도 맞아요. 예. 두 양측 다 이제 의견에 일리가 있는 건데 이인재 후보 이후로 네. 경선 불복한다는 것은 대한민국 정당 역사에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만일 경선 결과가 났는데 그 불복한다. 그 사람은 그 당에 못 있어요. 나가야 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민주당에서 지금 경선 불복한다 하냐? 아니다. 뭐 이런 논란을 할 필요가 없어요. 저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게 계속되면 계속될수록 민주당 전체에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아마 양쪽에서 이 정도로 해서 아마 휴전할 겁니다. 휴전하고 경선이 끝나면은 자연스럽게 다들 통곡할 거예요. 그래서 이 논란은 아마 이 정도에서 끝나지 않을까. 뭐 그렇게 오래 가지 않을 것 예.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황교익 씨가 경기관광공사 사장에 내정됐습니다. 보훈 인사가 아니냐라는 비판했는데 여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 다음 주에 합시다. 알겠습니다. 예, 시간이 다 됐어요. 네. 예. 예, 오늘 오창석 씨하고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주 제가 없는데. 아, 네. 그럼 누구랑 하죠? 다른 분 하나가 잘 하시기 바랍니다. 모르겠습니다. 누구 나오는지.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